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역사 한번 쭉 훑어봐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로마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전개해드릴 이야기는 로마가 카르타고라는 세력과 전쟁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을 일명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쟁의 이름에 붙여진 포에니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인을 뜻하는 라틴어 포에니쿠스라는 말에서 포에니라는 전쟁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페니키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본래 근거지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성장을 해요. 해상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각 지역에 식민 도시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 튀니지 지역에 만들어진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페니키아는 자신들이 원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카르타고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카르타고는요, 로마보다 먼저 성장한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으로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요. 그 다음에 해군력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마는 카르타고보다 조금 뒤늦게 발전을 했는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육군이 매우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이 강한 로마와 또 해군이 강한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건너편 지중해에 있는 강력한 해상 세력 카르타고와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바로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육군은 강한데 전쟁 초기에 해군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로마가 카르타고와 어떻게 전쟁을 이제 치러 가는지 오늘부터 쭉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포에니 전쟁이란 제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쟁 이름에 문제 제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 이름이 바로 로마인들 중심의 사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가 자신들이 역사서술의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싸웠던 상대, 적의 이름을 전쟁 이름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걸 이제 전 세계가 다 따라서 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이름은 로마 중심의 사관이기 때문에 요즘은 학생들 교과서에서는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서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전쟁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1차가 기원전 264년에 시작이 돼서요, 2차도 전개가 되고요, 3차는 기원전 149년에 시작해서 146년, 기원전 146년에 끝나게 됩니다. 무려 130여 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크게 싸웠던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 카르타고라는 세력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선 지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로마고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쫙 통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 아프리카 북부 오늘날 튀니지 지역에 카르타고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는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성장을 하면서 코르시카, 사르데냐 지역뿐만 아니라 시칠리아 섬의 상당 부분도 자신들의 세력권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칠리아 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실리라고도 부르죠. 이 시칠리아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카르타고 어떻게 형성된 나라인지 그 전설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만들어지는 전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카르타고가 로마와 싸우게 된 그러한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 보는 겁니다. 자, 카르타고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디도 여왕입니다. 카르타고의 여왕이었는데요. 이 디도라는 인물은 페니키아의 티로스 지역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한 부분의 공주였는데, 오빠가 또 누구냐면요, 오빠가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육학 뭐 이런 거 언급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 이래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교육하는 선생님이 피교육자, 교육받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면 그 학생이 설령 우수하지 않았던 학생이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우수해진다. 이런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교육자가 피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 인물에게서 나온 얘기예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아주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 조각을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 여인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목걸이 갖다 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옷 입혀주고 날마다 입맞춤을 하고 키스를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가 진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며 조각을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입맞춤을 하는데 입술에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돼버렸어요. 바라던 대로 돼버린 겁니다. 둘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출발한 건데, 자, 그런데 둘이 남매였죠. 피그말리온과 디도가 남매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남매한테 이 나라를 둘이 공평히 나누어서 다스리거라 그러고 아빠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피그말리온 이 오빠 놈이 디도 세력을 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나라를 다 독차지하고요. 디도의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디도 남편은 숙부였어요. 그러면 피그말리온한테도 숙부였을 것 아닙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혼자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도망쳐요. 자기 세력을 이끌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튀니지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은데 이 튀니지 지역에 있었던 그 왕이 이아르바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디도가 이아르바스 왕을 찾아가서요. 나 땅 좀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 이아르바스 왕이 소 한 마리 가죽을 툭 던져주면서 소 한 마리 가죽으로 덮을 수 있는 땅 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소 한 마리로 땅 얼마나 덮겠습니까? 완전 조금 땅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디도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소 가죽을 실처럼 잘라요. 그래서 소 가죽을 실처럼 쫙 오려가지고 그 소가죽, 실처럼 된 소가죽을 쭉 늘어뜨려서 땅을 쭉 둘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둘러치고 이만큼의 땅 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아르바스 왕이 이걸 또 줬다고 합니다. 이아르바스 왕이 디도를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땅, 디도가 차지한 이 땅을 새 도시라는 의미의 카르타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디도가 땅을 얻기는 했지만 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디도가 이제 노력을 해서 또 페니키아 출신이니까 열심히 해상 무역을 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이제 죽게 되는데 디도의 죽음에 관련돼선 이야기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버전이 이제 로마 카르타고 전쟁에 연결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버전은 땅 줬다는 그 이아르바스 왕이 디도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혼을 해요.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디도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아르바스 왕이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나 카르타고 쳐들어갈 거야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자 디도가 그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의 몸을 불구덩이에 던져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한 버전으로 전해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인물 아이네이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네이아스라는 인물은요, 트로이의 왕족이자 트로이의 명장이었습니다. 트로이 아시겠죠? 트로이 목마 이야기에 바로 그 트로이입니다. 그런데 그 트로이가 멸망할 때 아이네이아스 장군이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이 아이네이아스 장군이 트로이를 탈출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인물이 아이네이아스고요. 아이네이아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안고 탈출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탈출해서 온 곳이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에 와서 디도를 만났죠. 그리고 디도와 사랑에 빠집니다. 디도가 아이네이아스를 몹시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요, 이 아이네이아스 자손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강의 들으셨다면 당연히 아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로물루스입니다. 아이네이아스의 자손 로물루스가 바로 로마 건국자잖아요. 그래서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네이아스의 자손이 로마를 건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 제우스가 아이네이아스한테 너 이탈리아로 넘어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네이아스가 카르타고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자 디도가 붙잡고 말렸죠. 그런데 아이네이아스가 이걸 뿌리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디도가 분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때 저주처럼 한 얘기가 아이네이아스 너희들의 자손과 나 디도의 자손은 이제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저주 때문에 로마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도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된 이후 갖다 붙여진 전설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트로이가 망하는 게 기원전 12세기예요.
카르타고가 형성된 게 기원전 8세기에서 9세기경입니다. 그러면 디도는 기원전 8세기, 9세기 사람이고 아이네이아스는 기원전 12세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둘은 크게 보면 400년, 아무리 좁게 봐줘도 3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아무튼 이 사람들이 로마 카르타고 전쟁 이후 이 이야기 전설 갖다 붙이면서 시대 구분 상관없이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탄생했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결국 이 디도의 저주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바로 그 전쟁 배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지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칠리아 섬 동북쪽에 메시나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시라쿠사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라쿠사가 메시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메시나는요,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입장에선 굳이 메시나를 도와줄 필요는 없었어요. 동맹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안 도와줄 수 없는 게, 여기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 메시나는 카르타고한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럼 카르타고가 이렇게 또 세력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로마와 너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강력한 해상 세력 카르타고와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넘볼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는 이게 불안했던 겁니다. 사실 조금 뻥 붙이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장대 꽂아가지고 슉 바다 건너서 톡 내릴 수 있는 게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메시나 불빛이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로마 민회에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카르타고를 막기 위해 도와주기로 하고 이참에 시칠리아에 들어가서 세력을 좀 만들어 볼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들어갑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인물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맨 먼저 뭘 하냐면은요, 메시나랑 동맹을 맺습니다. 메시나가 로마와 동맹을 맺자 시라쿠사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시라쿠사가 카르타고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시라쿠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는 육군이 강해요. 로마 육군이 그래서 시라쿠사 박살냅니다. 그 다음에 카르타고 군대도 박살을 냈어요. 시라쿠사와 카르타고 군대는 대부분 용병이었습니다. 용병들은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세가 자기들한테 약간 불리하면 그냥 도망쳐서 가버립니다. 또 로마 육군은 워낙 강했고요. 그래서 시라쿠사 깨고 카르타고 군대 깬 겁니다. 여기에 당시 카르타고 군대는 이 식민지를 관리할 정도만의 약간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격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시라쿠사 지역으로 더 치고 들어가는데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당시 관례적으로 전쟁을 멈춰요.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전 끝나고 다시 전쟁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시라쿠사에 아주 현명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 지도자가 히에론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히에론은 보니까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육군이 박살나더라 말이죠. 그래서 로마와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히에론이 로마에게 내가 배상금도 줄게 라고 해서 강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쪽에 메시나도 로마와 동맹을 맺고요, 시라쿠사도 로마와 동맹을 맺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카르타고가 불안해졌죠. 이쪽에 이제 로마 세력이, 동맹 세력이 형성이 되자 카르타고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카르타고가 대군을 파견합니다. 육군, 해군 합쳐서 4만 명이 시칠리아 남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여기 15,000명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로마도 이제 군대를 보내야 되겠죠. 로마 군대도 이제 시칠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해군이에요. 자, 로마가 이제 바다 건너서 군대를 막 보내야 되고, 또 하나, 이 카르타고에서 보급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칠리아 섬으로.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로마의 해군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해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시칠리아 섬으로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드디어 로마와 카르타고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포에니 전쟁인데요. 이 과정에서 로마의 해군을 이끌고 들어오는 인물이 스키피오라는 인물입니다. 자, 드디어 스키피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해군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는 스키피오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로마의 명장,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들이 이제 정면 충돌하는 이야기는 다음 강의로 좀 넘겨서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벌써 이제 스키피오 가문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카르타고의 명장 하밀카르도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하밀카르가요, 바로
그 유명한 한니발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